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앞에서 소득 처분에 대한 걸 살펴봤는데 여기 교재에 있는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한 회당 10문제씩 총 40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는 회계 연도 편의상 2000X 1년 1월 1일부터 2000X 1년 12월 31일 이렇게 해봤고 제조 및 도소 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자, 한번 볼게요. 소득 처분은 하되 소득 처분 코드는 생략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가 있어요. 자,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보면 코드를 쓰는 칸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면에 보면 코드 상여는 100번, 배당은 200번, 기타 소득은 300번 이런 번호는 그냥 생략하자 이런 뜻이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법인세 비용이 있는데 법인세는 이거 힌트를 보니까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인세 계산 구조에서 법인세는 맨 끝에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법인세를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차가감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이거 다시 반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소득금액 다시 계산하고 순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데 그럼 송금 불산입이죠. 법인세는 어디에다 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겠죠. 그러면 법인세 2천만 원. 자, 귀속 대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뭘로 해야 돼요? 기타 사회 유출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접대비로 지출한 30만 원이 있는데, 자, 징빙이 전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 우리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경우 두 가지 있었죠. 첫 번째로 귀속 대상이 임직원인 경우, 두 번째 징빙이 없는 경우에는 상여로 처리를 합니다. 송금 불산이. 자, 그래서 징빙이 없어요. 징빙이 없는, 자, 접대비. 자, 징빙이 없는 접대비 30만 원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소득 처분 어떻게 해요? 자, 상여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회사가 계상한 인정이자로서, 자, 이거, 자, 인정이자라는 거 뭐예요? 자, 가지급금 같은 게 있을 때 기업의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강제적으로 이자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인정이자입니다. 귀속 대상에 따라 소득 처분이 달라지는데 출자 임원. 자,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뭘로 해요? 상여로 해야 되죠. 자, 입금산입. 자, 주주이면서 임원이면 자, 이거 자, 출자 임원 인정이자 소득처분 상여로 해야 됩니다. 500만 원 상여. 두 번째, 특수관계회사에 대한 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하세요. 입금산입. 자, 관계회사라고 쓸게요, 저는. 관계회사에 대한 인정이자, 자, 600만 원. 자, 이거 타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주주, 주주에 대한 거는 배당으로 해야 되죠. 자, 주주에 대해서 인정이자 인식하자. 개인주주에 대한 인정이자. 자, 이거 300만 원. 자, 귀속 대상이 주주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인정이자 설명 이렇게 써드렸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할 때 최소한 받아야 될 이자 수익을 말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입금산입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 추가적으로 입금산입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4번 문제. 기부금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배우셨을 겁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전산 세무이급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자, 동창회 향후의 종친회 기부금 인정되지 않죠. 그럼 4번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이러니까 송금 불산입으로 해보죠. 자, 송금 불산입. 자, 이런 기부금을 뭐라고 하냐면 비지정 기부금 또는 기타 기부금 이렇게 부릅니다. 200만 원. 자, 이거 우리 소득처분에서 자, 앞에서 기타 사회 유출을 했는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있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은 기부금, 비지정 기부금의 송금 불산입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200만 원은 소득 처분을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접대비 한도 초과액도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경우에 있었죠. 회사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있으면 유보예요. 근데 회사와 세법상 현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의 차이가 없으면서 한도 초과액인 경우에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합니다. 송금불산입. 자, 송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자, 접대비 한도 초과액 285만 원. 자, 이거 뭘로 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 이거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인데 기업회계에서는 이거를 자본조정이잖아요. 회사는 자본조정인데 세법은 송금이에요. 그럼 이거는 송금산입으로 해야 되죠.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금액 100만 원이고요. 소득처분은 회사는 자본이니까 회사와 세법상 자본의 차이가 발생하면 기타로 소득처분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한도액이 없는데 회사는 500만 원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에요. 자, 세법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회사는 차변의 퇴직급여 500만 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다시요. 회사는 차변의 퇴직급여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줄여서 쓸게요. 퇴충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럼 회사와 세법을 비교했을 때 퇴직급여라는 송금이 인정되지 않죠. 자, 송금 불산입이고, 자, 회계 처리. 회사와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이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500만 원만큼 회사와 세법상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면 어떻게 적어요? 유보라고 해주세요. 유보. 그 다음에 8번 문제. 문제에서 제가 이거 아직은 여러분들이 법인세의 세부 규정을 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에다가 제가 힌트를 좀 많이 집어넣었어요. 회사가 보유한 매출 채권 500만 원, 부도 3개월 경과로 인하여 대손 처리예요. 자, 이것도 분개를 해볼까요? 회사. 자, 차변에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으로 하겠죠. 그런데 자, 대손 충당금으로 하든지 또는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로 하든지 간에 만약에 대손 충당금으로 하면 결산일에 대손 상각비를 어차피 조금 인식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손 상각비나 대손 충당금이나 기업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같을 겁니다. 자, 회사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또는 대손 충당금으로 500만 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부도는 6개월이 경과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는 회사는 대손 처리, 송금 처리를 했는데 세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죠.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 세법에서 송금 인정 안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돈을 못 받는 거를 대송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가운데는 꼭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 적어도 됩니다. 그냥 뭐 대손충당금 썼다고 얘를 틀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송금이 있는데 인정되지 않아요. 불인정되는 거 부인액이라고 불러요. 500만 원. 소득 처분은 유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이거 유형자산이 있는데, 자, 단기에 취득했어요. 그리고 세법상 감가상각비를 8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데, 회사는 500만 원 했어요. 300만 원 조금 했죠. 회사의 송금 한도 800만 원. 그런데 회사가 처리한 금액은 500만 원. 그럼 이거 300만 원만큼 송금 산입을 해야 될까요? 송금 산입의 경우에는 이게 결산 조정 사항인가, 신고 조정 사항인가 검토해야 되죠. 어디에 속해요? 감가상각비 결산 조정 사항이고, 이때는 회사와 세법상 차이가 나더라도 세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결산 조정 사항이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좀 썰렁한 얘기 하나만 좀 해드릴게요.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자,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데 전산회계 1급을 저한테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이제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 여러분들 회계 1급 수업 들었으니까 전산회계 1급 접수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전달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전산 세무 1급을 접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길래 제가 응시료 아까우니까 시험은 한번 보시라고. 그분이 시험을 보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15점이 나왔어요. 100점 만점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주관식, 전표 입력하는 걸 비롯한 실기는 손도 안 대고 객관식 문제만 풀고 나왔대요. 그럼 객관식 문제는 한 문제당 2점이니까 점수가 짝수로 나와야 되는데 15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왜 저분이 15점이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소득 처분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결산 조정 사항이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1점 맞은 거예요. 객관식 14점 맞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게 결산 조정 사항이 나와가지고 1점 추가로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뭐 공부해서 맞추는 게 가장 좋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입금 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산을 늘려줘야 되니까 뭐 입금 산입 또는 매출원가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뭐 송금 불산입 할 수도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자,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 자,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 1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회사는 재고 자산을 500만 원으로 평가하죠. 그러면 차변의 매출원가, 차변의 매출원가 9,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의 재고 자산 9,50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세법상 올바른 기말 재고는
5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이에요. 그럼 판매 가능한 재고 자산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자, 매출원가는 얼마로 해야 되겠어요? 자, 1억 원에서 600만 원을 빼면 9,4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 자, 재고 자산 9,400만 원. 이렇게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회사와 세법상 매출원가를 비교했더니 매출원가를 100만 원 더 적게 인식해야 되죠.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뭐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겠어요. 10번 뭐 입금 산입해도 되고 송금 불산입해도 됩니다. 송금 불산입 그냥 재고 자산이라고 쓸게요. 재고 자산 100만 원 차이가 나죠. 자, 재고 자산 1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자산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면 소득 처분 어떻게 해요? 유보로 하죠.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렇게 살펴봤고 이걸 이용해서 한번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한번 옮겨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제가 이제 칠판 강의를 통해 소득 처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옮겨 적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1번 문제 송금불산입 법인세 비용이라고 했는데 왼쪽은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적어주셔야 되죠. 법인세 비용. 자, 금액 2천만 원이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 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2번 문제 증빙불비 접대비 상여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증빙이 없는 접대비 금액은 30만 원이고 자, 소득 처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상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입금 산입 세 문제 있었습니다. 출자 임원에 대한 인정이자 특수관계회사 인정이자 개인주주 인정이자 자, 출자 임원에 대한 인정이자 얼마가 있었어요? 금액 500만 원. 자, 500만 원 상여로 해보겠습니다. 자, 귀속 대상이 임원이면 상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회사 인정이자 있었죠. 특수관계 인정이자. 자, 6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에 대한 거, 주주에 대한, 개인 주주에 대한 인정이자는 얘는 배당으로 해야 되죠. 300만 원 배당. 자, 이렇게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창회비.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이죠. 자, 비지정 기부금. 그래서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입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 나오죠? 자, 접대비 한도 초과. 이것도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었어요. 자, 금액 285만 원. 자, 회사와 세법상 자산 부채의 차이가 없는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 문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는데 이거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보죠. 송금 산입 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금액은 얼마? 자, 금액 100만 원. 소득 처분 기타로 합니다. 회사와 세법상 자산의 차이는 기타.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한도 발생하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만 원 회사와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부채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유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인정되지 않은 거. 송금불산입 대손금 부인액. 자, 대손금 부인액 500만 원 유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결산 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 자,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자, 100만 원이 있는데 소득 처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 자산의 차이가 나오는 거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1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